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2월 한 달 동안.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즈노의 원포인트 레슨. 참고로 이 강의안 제가 변함없이 여러분의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만든 수업입니다. 자, 여기 이것도 좀 필요하니까 제가 이거를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여기도 제가 등대를 좀 그려놨고요. 이 등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지금 비바람과 폭풍우가 막 이 등대는 미즈노를 상징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등대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점점 이런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개미 우리 미즈노 그 뭐지 유튜브 봐도 그런 그림이잖아. 여기 딱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잖아. 요 위에 그림이 그쵸? 등대가 있고 여기 개미가 SOS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등대가 아무리 있어도 이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배가 있고 여기 이제 개미가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한다면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즈놀이라는 등대가 있어도 결국은 등대까지 와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자, 이 내용은 오늘 강의는 멤버십에 영상에 올릴 거고요. 오케이, 오픈 영상은 올리지 않을 거고 제가 그래서 이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주린이들한테도 어렵지만 저한테도 어렵고 누구한테나 정말 요즘 시장이 어려워요. 일단 시장이 제가 뭐 속된 말로 미친 X 치맛바람 날리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시장이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한 어지러움증을 느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가끔씩 그런 경우 있었죠. 실적이 못 나왔는데 잘 가거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못 가거나. 우리 참편하고 A반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올 초였나 우리가 같이 샀던 종목들 가운데 아넥트, 스노우 이런 종목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같이 샀었는데 실적이 네, 되게 잘 나왔는데 확 떨어졌었잖아. 둘 다 네, 실적은 되게 네. 잘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와서 막 날아갈 줄 알고 미리 우리 같이 샀는데 실적 잘 나오자마자 폭락을 했고 물론 우리가 버티어서 뭐 잘 탈출하고 나왔죠. 하나 더 손해 보고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빅토리아 시크릿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뭐 잘 나왔는데도 막 꺼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실적 뭐 어닝 리스포를 비롯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이 외에도 또 이런 일이 있죠. 통상적으로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나머지 했는데 요즘은 어쩔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시장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금리가 내려가도 시장이 내려가요. 근데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이 내려갈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뭐가 큰 악재가 있나? 매수세가 없어서 그러나? 뭐 휴가 갔나?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막 시장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같이 동조하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2020년 장처럼 불장이 때는 가능한 거지 요즘 같은 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꺾이고 못 나와도 날아가는 모습, 금리와 주가가 서로 뒤범벅이 되는 모습. 우리는 왜 이 미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미쳐가는 걸까요? 나는 지금 시장을 보면 여기서 나는 접니다, 팀장. 대한민국의 1990년 학력고사 수학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제가 90학번이거든요. 90학번 1990년도 대학 들어갈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학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킬러 문항이 다수가 있었어요. 난이도에 실패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고 또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려우나 쉬우나 it's okay. 근데 진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1990년 전기 시험에서 수학을
굉장히 많이 틀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제 친구들이 다 재수를 해요. 재수하고 서울대 갔지만.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 그 당시 학력고사 수학 문제들을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수학 우리 선생님들도 못 푸시더라고요. 그 문제들을 몇 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킬러 문항. 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와 주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실적과 주가. 기존의 분석 틀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금리, 성장, 기대, 실망, R은 리세션.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요즘의 시장은요, 카멜레온 같은 시장이에요. 색깔이 계속 변하고요, 또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분석이 안 되는데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장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네트. 이 발음이 좀 구린데. 줄리킴, 네,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읽어요? 마이클 하넷. 야, 마이클 하네트. 야, 예, 이분의 시장 분석 이론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분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이클이라고 평상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쪽 컴퓨터에서 지금 뭐가 플레이가 되고 있어. 잠깐만요. 자, 이분은 3단계 쇼크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인플레이션 쇼크, 2단계는 레이트 쇼크, 금리가 올라가는 쇼크, 샥이죠. 세 번째는 리세션 쇼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1단계 인플레이션 쇼크. 2021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의 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2021년 말부터 시장이 깨닫게 됩니다. 파월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에 속고 있었구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구나.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막 그랬을 때 파월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아유,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2021년 말부터 파월이 말한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꺾여버리게 돼요. 실제 S&P를 보잖아요. 나스닥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까지 다 왔죠. 그리고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1단계예요. 오케이. 2단계는 자, 금리가 상승이 시작이 돼요. 이 금리 상승이 그 다음해인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의 회로를 계속 돌려봐야 돼요. 이 당시에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오르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제로금리 끝나고 어차피 금리가 오를 거니까. 근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이 계속 언론에서 나왔어요.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이게 너무 가파르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때부터 리세션이라는 말, 경기 침체라는 말이 뉴스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빠르게 뉴스를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3단계 리세션 쇼크. 자, 리세션, 경기 침체가 뉴스를 도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리세션이 온다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때 시장이 막 또 움직이는 일이 또 벌어져요.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리세션이 오는데 시장이 또 움직여? 왜 상승이 돼?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두 가지가 맞서게 돼요. 리세션이 막 온다라고 하는 배드 뉴스도 오고, 또 그러면서도 또 시장은 또 막 상승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드 뉴스 is good 뉴스란 말.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 2022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경기 침체에 대하여 시장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리세션이 오면 주가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고. 자, 보세요.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럼 주가도 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금리도 내리죠. 왜냐하면 안 내리면은 이 경기 침체 오면 큰일 나니까.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리세션 오는 거거든요. 더 무서워하는 게 저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 시장이 항상 앞서가잖아요. 6개월의 선반영이니까. 오, 리세션 오면 연준이 금리 내리겠네. 오, 그러면 주식 가겠네.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도 연결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언제? 올해 초에.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했을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시장이 AI처럼 학습된 게 있어. 학습. 어떤 학습이냐면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연준과 정부는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시켰어요. 그렇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2018년 또 시장이 휘청거릴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피봇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피봇이라는 희망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제가 미중에서 한번 달았었어요. BTFP. 구글에 찾아보잖아요. BTFP는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읽어볼게요.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BTFP는 실리콘밸리 즉 SVB 파산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새로 도입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기구다. 공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돈을 푼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미 새로 요거를 싹 하면서 뒤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미국에서 그때 달아드렸죠. SVB 사태 터졌을 때 우리 요즘 같은 주말에 주말에 그냥 자넷 옐런과 파월이 막 은행장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냥 급한 물 확 꺼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제압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굉장히 깜짝 놀라게 돼요. 누가? 연준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왜?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GDP 요즘 나오는 것도 근데 강하지가 않았던 거야. 정말 저들이 얘기했던 빨리 금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주장대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었다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걸 예상을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피봇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 또 쫙 오르고 있죠. 내년 5월부터 연준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게 다 피봇이잖아요. 그렇죠? 자, 시장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비가 다시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상승하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돼요. 이거를 꿰뚫어 본 또 연준이 이거 안 돼. 겨우 잡았는데 해서 이때 다시 카드를 하나 꺼내죠. HFL 하이퍼 롱걸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다. 금리나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파월과 연준 의원들이 계속했다. 또 새로 나오는 단어죠. 피벗에 대한 기대감, 즉 정부와 연준이 다시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미 확인이 한번 됐고 언론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10년간 시장이 금융 위기 때문에 학습한 노하우였고요. 피봇이라는 희망이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소비가 여전히 튼튼하게 나오잖아요. 계속 GDP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어때요? 거의 뭐 개발도상 국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10년물 금리가 올해 초에 여러분 3.3%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5% 찍고 지금 약간 4점 몇 프로로 지금 내려왔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장이 되게 상승했죠. 피벗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플러스 어떤 것? AI. 플러스 챗GPT. 근데 7월과 8월부터 다시금 하락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10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좀 살아나더니 지금 12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인생도 돌고 시장도 돌고 우리는 죽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말에 시장은 파월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샤크. 2022년 시장이 파월에게 따져 묻죠. 아니었잖아. 왜 근데 일시적이요? 근데 그때 연준하고 재무부가 어떤 핑계 대는지 아시죠? 전쟁 때문이야. 전쟁 때문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전쟁 아니어도 그건 갖다 붙인 거고 오판한 거죠.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인플레이션 쇼크 때문에.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쇼크를 막아야 되니까 누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죠. 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오판했거든. 자기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거든. 너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여기서 인정하는 액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잘 안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시장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 지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10년 동안 학습된 시장의 기대감이 싹 튼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와? 야, 그럼 이제 또 돈 풀겠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그 박세익 전무가 그 동학개미 야자던 사령관이랑 통하잖아요. 코로나 터져서 막 그 2020년 3월 달에 막 진짜 힘들었던 때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딱 나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응? 걱정하지 말라고. 2020년 3월 달 한 달 내내 주식 빠질 때, 항상 이럴 때마다 연준이 돈을 풀어서 위기를 살렸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떴죠. 떠가지고 이제 그 세실리 회사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리세션의 공포가 오고 그 다음은 이제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다시 소비가 상승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피봇에 대한 기대감,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피봇, 소비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소비의 상승은 다시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인생도 돌고 시장도 돌고 우리는 죽고. 자, 왜 우리가 죽냐? 자, 보세요. 이제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이제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도는 거거든요.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항상 그래요. 이게 처음 진행을 할 때는 새로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게 두 번째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번 학습한 것 때문에 시장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응? 리세션 쪽에 만약 시장이 여기쯤에 와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좀 지나면 리세션이 와. 리세션 쪽에 포커스를 맞춘 시장의 투자자들은 숏을 치는 거야. 시장이 매파가 되는 거지. 근데 리세션 다음에는 피봇이 오잖아. 왜? 리세션이 심하게 되면 시장이 연준이 분명히 돈 풀어서 살릴 거니까. 또 바이든이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커스를 또 여기에 맞추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비둘기가 되는 거야. 비둘기가. 지금 시장을 여기에 맞추는 사람과 여기를 맞추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99% 개미들은 죽는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99% 안에는 여러분도 해당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미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개미들이 못 견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올미 나는 거예요. 참올미. 제가 어릴 때 참올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차 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막 토하고 하니까 막 까만 비닐봉지 맨날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들 멀미날 때 보면 구토 나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막 회전목마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타기만 하면 내서 어지러우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거든요 지금. 기다림에 지친 개미들이 그나마 조금 남았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회전목마처럼 돌려. 개미들이 구토를 해. 포기를 하고 패닉셀이 나와서 주식 안 해 이씨 때려칠 거야. 또는 무리하게 하다가 사망. 그래서 개미들의 99%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개미들이 죽는다는 거는 패닉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개미들의 패닉셀의 전후의 시체를 밟고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본격적 상승은 아직 안 왔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장의 본격적 상승 이전에는 반드시 패닉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장 전체의 패닉셀. 2020년 3월 달을 보세요. 한 달 내내 빠져. 저게 패닉셀이잖아요. 그리고는 4월 1일부터 시장이 올랐잖아요.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도 그랬고요. 닷컴 버블 터지고 계속 빠지다가 패닉셀 나오고 올라갔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어요. 시장이 계속 빠지다가 패닉셀 나오고 다시 올랐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직 패닉셀이 안 나왔어요.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이 돈이 직접 우리에게 왔죠. 근데 지금은 뒤로 계속 풀고 있잖아요. 공화당이 계속 못 풀게 해도.
그나마 살아남은 개미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 응?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을 딱 보면 지금 우주여행 멤버십 들어온 분들을 제가 가만히 봐요. 그러면 재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면 편차가 되게 심해요. 보통은 주린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주린이도 아니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야. 응?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야.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너무너무 몰라. 근데 주식을 해. 부터 시작해서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소년은 몇 번 갔다 온 상처 많은 10대들까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즈놀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 등 뒤에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는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야. 목욕도 시키고. 보니까 막 목욕을 어지간히 해도 이게 때가 안 벗겨져. 응?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죠? 이상한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된 매매에 막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막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자, 죽는 개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있어요. 욕심이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팀장님 저 욕심 되게 많아요. 네, 그래 보여요. 그래 제가. 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냥 그래 보여요. 편식을 합니다. 요즘 그런 느끼시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유튜브 막 듣잖아요. 응? 특히 이제 테슬라가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테슬라를 종교로 하는 이들 보면 미즈노르 같이 한 번은 쓴소리하고 한 번은 설탕 얘기할 때 보면은 설탕 얘기할 때는 조회수가 3천에 나오고 4천에 나오고 5천에 나오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해봐. 조회수가 1,000에도 안 나와요. 대박이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안 하마? 대박이야. 죽는 개미들의 공통점 욕심이 편식 공부를 편식하죠.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살아있는 개미들이 있더라니까요. 부활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제가 부활하는 개미들을 공통점을 봤더니요. 첫째, 상당히 독해요. 나쁜 말로 독하고 독전이라는 영어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주 끈기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의지. 아주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죠. 두 번째는 송진이에요. 송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그 소나무 그에서 나온 그 찐득찐득한 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라니가 산책하다가 송진을 밟았다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송진이 너무 끈적여가지고. 제가 우리 에이반하고 챔피언 분들을 그래도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제가 에이반하고 챔피언 분들하고 약속 하나 했어요. 뭐냐면 나는 주식 선생이다. 여러분의 인생 선생이 아니라 주식 선생이니까 주식 선생으로 갈 거니까 주식 공부 안 하면 나한테 혼날 거다. 단 자기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자르지는 않겠다. 실제 A반하고 챔피언 자기 발로 걸어나가면 근데 두 번 다 돌아오지 마라.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전에 한번 받았는데 와서 막 결국 나갔다 돌아온 그 학생들은 반 분위기만 흐트러 놓고 또 나가더라고요. 안 받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 했죠. 팀장이 어떤 구박을 하더라도 다 이겨내고 붙어 있어라. 말길 잘 알아듣고 주식 공부 안 해서 혼나는 거지. 내가 뭔데 여러분의 인생을 혼내겠느냐. 근데 잘 붙어 있으세요 지금. 또 하나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 원칙이 하나더라도 둘이더라도 원칙을 하나씩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부활하는 개미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여기에 있거든요. 죽는 개미 쪽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멤버십 가입하시고 A반 챔피언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에이바나가 챔피언을 보고 아직 우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이바나가 챔피언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들이 황소고집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고집이 센 거가 주식 투자한테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고집을 의지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